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척추 장애와 관련돼서 제게 질문을 주시는데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척추 장애로 등록이 되고 어떤 분들은 등록이 안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거나 일반 훈련 중이거나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체육 시간이나 작업 시간에 또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다치신 분들, 이번 이 영상으로 척추 장애에 관련된 상위 등급 판정하는 내용까지 제가 정확하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부분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특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척추와 관련된 수술을 하시고 제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척추 수술을 했는데 상위 등급에 해당되느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척추와 관련된 질병은 고엽제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만약 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투 중이죠. 월남 참전하던 중에 척추와 관련된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는 분들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도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고 상위 등급 신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월남전 참전하셔가지고 허리 부상을 입지 않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아무리 많은 수술을 하셔도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아닐 경우에는 치료는 해드리지만 그 질병이, 그러니까 척추와 관련된 질병이 상위 등급하고는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7급이거나 6급으로 등록 받으신 분들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전액 무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6급까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액 무료가 되고 7급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 상위처는 전액 무료가 되지만 그 외의 질병, 그러니까 척추와 관련된 곳에서 질병이 생겨서 수술을 했다,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이 10%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여러 군데가 아파도 그 모든 질병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를 못하는 것과 같이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은 고엽제 질병과 연관된 질병만 등록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척추 장애편,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관리자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이 척추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건 2일 전에 6급 척추 상위처 상위 등급 심사에 관해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이렇게 척추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또 4일 전 이렇게 척추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 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9일 전에는 국가길잡이님 덕분에 허혈성 심장 신체 검사 통과를 해서 7급을 받았습니다. 허리 축추 수술도 받았는데 보훈청에 심의를 의뢰해놨는데 이거는 협심증하고는 별도입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했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내용이 많아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영상을 못 만들어 드렸고 이분이 아마 8월 초에 전방 유압술 예정으로 입원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 이제 영상을 조금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다시 이제 확인을 했더니만 이미 공상공경으로 처리가 된 상태였고 수술은 복부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고 케이스 넣고 뒤로 접근해서 나사못 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게 또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분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말도 못합니다. 이 척추와 관련된 질문,
빠르면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뭐 몇 년, 4년 전까지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다 척추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은가 하면 제가 초기에 얘기 드렸듯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디스크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해서 유압술도 하고 척추 고정술도 받고 정말 많은 분들이 척추와 관련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고엽제와 연관되지 않나 하고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계속 답변을 해드립니다. 고엽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척추 장애에 관련된 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또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등급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미 저 또한 척추와 관련된 질병으로 6급 1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척추와 관련된 영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국가유공자 길잡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재생 목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재생 목록을 보시게 되면 이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영상들로 해서 자그마치 여기 동영상 189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길잡이는 참전 유공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유튜브다. 그러니 국가유공자 길잡이는 뭐 더 이상 시청할 필요가 없다. 말로 그러시는데 제가 굳이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 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넘게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유튜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이 지금 4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제가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제가 뭐 구독하란다고 해서 구독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안 누르는데 제가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사정을 해가면서 제 영상 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구차하게 뭐 구독해달라, 좋아해달라, 저는 그런 얘기 나쁘끄러워서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제가 필요한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게 5년을 넘어가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알아서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와 관련된 영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영상들이 다 참전 유공자와 관련된 영상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한 개의 영상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영상들이 참전 유공자 위주로 만들어 드리는 영상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정말 많은 형님들이 저랑 같이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같이 저녁도 먹고 캠핑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국가유공자라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거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돌려서는 계속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분명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질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등록을 하시라고. 그런데도 등록을 안 하십니다. 무슨 똥꼬집이 있어서 몇 년을 제가 얘기를 드려도 등록을 안 하시는데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국가유공자 길잡이라고 밝히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일거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만 일을 봐주는 것 같으면요 간단하게 끝나죠. 그런데 나머지 등산 다니는 분들 또 그분이 아는 친구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다 저한테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제가 국가유공자 길잡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렇듯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많은 도움 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굳이 제 영상 보고 도움 받으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안티라고 해야 되는지 제 영상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내용들이 댓글로 달립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처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제 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끔 제가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이상 본인 아이디로는 제 영상에 댓글을 못 답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제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이미 댓글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재생 목록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와 관련된 영상이 96개가 있고, 여기 당뇨병에 관한 영상들이 32개가 있습니다. 방광암, 전립선암에 대한 영상들도 21개가 있고, 그리고 1차 관문인 요건에 해당되는 영상, 또 요건에 비해당되는 영상, 각각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됩니다. 에 관련된 영상들 자그마치 39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과 관련된 영상들도 또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고, 그리고 신체 검사와 관련된 영상들도 많고, 그 중에 이 척추 장애 관련 영상들이 1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비해당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신체 검사 했을 때 승급되는지 하락하는지, 요즘은 제가 척추와 관련된 영상을 잘 만들지를 않았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척추와 관련된 상위 등급자다 보니 척추와 관련된 영상들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척추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척추와 관련된 상위 등급, 그러니까 국가보건부에서 어떤 경우에 등급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7급이고 6급이고 5급이고 4급을 주는지, 제가 그 내용,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제게 질문을 주시는 모든 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해설을 못 해드립니다. 해설을 해드릴 수 없고, 괜히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방법들까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상위 등급을 승급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방법밖에 안 되고, 그런 내용이 만약에 또 국가보건부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저 또한 거기에 대한 큰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은 안 붙이고 그 내용만 그대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척추와 관련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 단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그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라고 해서 개정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 2024년 4월 2일 날 된 최신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입니다. 여기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 국가보건부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승급 하락 아니면 7급이냐 몇 급이냐 기준 미달이냐 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누누 장애부터 차근차근 나오는데, 척추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부위에 있습니다. 자, 6번째 체간의 장애라고 해서 장애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1. 척추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을 합니다. 무조건 척추장애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단순 방사선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 그러니까 CT라고도 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 MRI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골 주사, 본 스캔이라고도 하고 근전도 검사도 합니다. 근전도 검사, 병원 가면 어디 뭐 신경이 안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척추에 가느디 가는 바늘 같은 걸로 쿡쿡쿡 찔러가면서 혈류가 많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또 뭐 다리 쪽으로 뭐 무릎 쪽, 종아리 쪽 막 쿡쿡쿡쿡 찔려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근전도 검사도 있고, 유발 전이 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척추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이런 검사들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실 분들은 수술을 하고, 지금 제게 질문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8월 달에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신체 검사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끔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수술이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술은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장애가 나타나는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를 절단을 해버리는 경우, 뭐 장기 중에 뭐 암이 있어서 암으로 인한 그 장기를 절단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신청을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척추와 관련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6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를 부렸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8월 달에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내년 2월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척추 기능장애란 척추 유압. 이분이 척추 유압술을 한다 그랬죠. 척추의 유압으로 인하여 운동 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운동 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척추 분절 후 고정이란 골유압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붓게 한 것을 말한다. 척추 고정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유압술이나. 그리고 그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 후 운동 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 후 운동 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만 잘 보셔야 됩니다. 척추 분절 후 운동이 가능한 수술, 연성 고정술, 와이어 고정술, 인공 디스크 삽입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척추 고정술을 했어도 이게 어떤 고정술이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척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고정술을 해서 한 분절 이상을 붓게 한 것, 이거는 척추 고정술이라고 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번, 척추 변형장애란 척추 골절로 인하여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체 압박률은 골절이 있는 척추체의 높이와 상하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압박률을 정한다. 두 개의 추체 이상의 다발성 압박 골절 시 압박률 측정은 압박 정도가 큰 두 개의 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5번째, 척추 기능장애와 척추의 변형장애가 동일한 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렇게 각각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보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6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돼서 척추 수술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그러니까 CT나 MRI나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로 이분은 추간판 탈출증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CT, MRI, 근전도 이와 같이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위 등급은 수술 또는 재수술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 신경 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 증상에 따라 상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그러니까 유압술이나 고정술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위 등급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먼저 수술을 하거나 만약에 그 수술한 데가 다시 악화돼서 재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신경이 완화가 되면서 그 통증 같은 게 없어지거나 뭐 다리가 마비가 이제 없어지거나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또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했는데도 하반신 쪽으로 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뭐 조금 신경이 마비가 돼서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뭐 발가락 쪽이나 어디 쪽으로 신경이 잘 흐르질 않아서 걸어갈 때 힘들다거나 뭐 여튼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유 증상이 있었을 때에만 상위 등급을 판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를 보시게 되면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 상위 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그리고 라를 보시게 되면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 수술을 말한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 신경근의 완전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급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척추 장애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지 6급에 해당되는 제가 이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인데 제일 아래 이 7급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급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 결손을 포함한다. 이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이나 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다음 또 7급과 관련된 거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20%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이런 분도 이 7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7급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1. 척추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정술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무조건 수술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능에 장애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연성 고정술과 또 다른 고정술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2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 사상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 운동마비 그레이드 4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7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급 2항입니다. 6급 2항에 보시게 되면 1.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50%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30% 이상 50% 미만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또 6급 2항입니다. 1번 2개 이상의 추체 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 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그러니까 2개 분절 이상을 유합술을 하고 계속해서 신경 증상이 있는 사람, 후유 증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6급 2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 운동 범위의 10% 이상 30%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똑같은 척추 고정술을 했는데 이제 얼마만큼 몸에 제한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6급 2항에 해당되고 6급 1항에 해당되고 5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 이하가 있는 사람 3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급 1항입니다. 6급 1항. 자, 6급 1항.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 운동 범위의 30% 이상 50%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1항에 해당되고, 그 다음 똑같은 6급 1항이지만 척추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 50%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능장애냐 변형장애냐 그렇게 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기능에 문제가 있고 여기는 변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급도 여기는 기능장애, 여기는 변형장애입니다. 자, 먼저 5급 기능장애를 보시게 되면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이 있거나 정상 운동 범위의 50% 이상이 제한이 있는 사람. 아까 6급에서는 30% 이상 50% 이내라고 했죠. 그래서 6급 1항이고 이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50% 이상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장애로 넘어가서 보면 5급 명백한 척추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척추와 관련돼서 이 4급이 있습니다. 4급. 예전에 10년 이상 전에는 이게 3급까지 척추와 관련돼서 등급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바뀌면서 이제는 4급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신경, 하반신 마비가 되었거나 신경계통과 관련돼서는 또 3급, 2급, 1급까지 있습니다. 4급과 관련된 내용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하여 기저귀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와 관련돼서 이 4급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척추와 관련돼서도 7급부터 단계 있고 나머지 모든 상위처들이 각각 해당되는 급수들이 있어. 그런 급수에 관련된
그 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본인 몸 상태가 지금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체 검사 받아도 기준 미달될 것이고 나는 이런 수술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7급이다. 6급이다. 5급이다.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하시라 그러고 공부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언제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6급 이항이 나올 것 같은데 7급을 준다. 그러면 다시 바로 재심 신체 검사 신청을 하시거나 해서 억울한 경우에는 다시 또 구제를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을 가지고 내가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을 때 보험병원에 있는 신체 검사 하시는 분은 분명히 6급이다, 6급 이항이다 하고 판정을 내렸는데 그 서류가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만 이거는 6급 이항이 아니다, 7급이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7급으로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병인데 왜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는 6급 이항이라고 그러고 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이라고 하는지 이럴 때 본인이 억울하시면 다시 거기에 맞는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또 재심 신체검사 하시고 거기에서도 그대로 7급이 나온다. 그러면 억울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또 거기에 맞는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행정심판 또 신청하시고 그래도 억울하신 분들은 또 변호사 사서 행정소송까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면 굳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행정심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행정소송 변호사 사서 돈 1,000만 원 이상을 써도 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행정심판으로 이길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이길 것인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아무튼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본인이 배우고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하는 일은 그래서 저 또한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재판정 신체 검사해서 안 되면 또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는 알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 척추장애편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